저희는 LS증권에서 투혼이라는 HTS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싱 API를 이용해가지고 해외 주식 구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직접 매매가 되면은 직접 매매도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여기 굳이 여기 쓰는 이유 장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장점이요. 아프님이 생각하는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UI 자체가 조금 깔끔한 편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차트에서도 이렇게 보조 지표 보조지표? 같은 것도 이제 선택하기 좋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API 문서 같은 것도 설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아, 공식 문서 같은 거 제가 강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문서를 보면서 참고해서 파이썬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 HTS를 솔직히 거의 안 봐요. 가끔 봐도 MTS 정도? 나머지는 라쿤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나머지는 코딩으로 합니다. 전부 다. 코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 우리가 코딩으로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어딘가 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지만은 아직까지는 LS증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LS증권과 계약 관계를 떠나서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도 자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다른 증권사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LS로 계속 올리죠. 그래서 LS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 정도 설명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으로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보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라쿠님이 준비해 놓은 예제 코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파일이랑 폴더를 몇 개 좀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제 첫 번째 있는 거, 이게 새로 파일 만들기 버튼인데, 이게 잠시만요. 눌러서 메인이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일단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폴더에 마우스 올렸을 때 첫 번째 아이콘이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가 폴더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버튼 눌러서 메인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니요, VS 코드 말고도 이제 파이참으로도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파이참은 이제 파이썬 전용 뭐 코딩 편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괜찮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이거 파이썬 버전부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3.13인가요? 네, 3.14. 괜찮을 거예요. 제가 네. 테스트 해봤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아나콘다 설치부터 이제 뭐 가상환경 설치 같은 과정은 패스하고요. 일단 파이썬에서 32비트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동사님 강의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자면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폴더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다가 src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뭐 파일이나 폴더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한 상태에서 또 아이콘 누르시면 아래쪽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코어라는 폴더랑 그 다음에 C 폴더를 다시 눌러서 폴더 또 추가해 줄게요. 이름은 utils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config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아무래도 로그인인데, 로그인 하기 전에 이제 자기 로그인 정보를 좀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config 폴더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름은 크립토 월렛이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어려운 영어 안 쓰셔도 되고, 뭐 여기를 그냥 로그인이라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강의처럼 크립토 월렛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파일명이랑 똑같이 크립토 월렛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키값으로 실투자랑 모의투자 두 개를 생성했었는데, 이제 강의 찍다가 알게 된 사실이 모의투자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다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마지막으로 계좌 비밀번호,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로그인 할 때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마지막에 이거는 계좌 비밀번호인데 숫자 4자리, 아마 4자리일 거예요. 4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저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할게요. 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설명할게요. 자, 지금 잠깐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요. 보면은 아까 전에 라쿠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다가 바로 아이디 넣으시면 돼요. 아이디 뭐 프로그램 가든 비밀번호는 뭐 프로그램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기존에 세팅해 놓은 걸 복사 붙여넣기 해놨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제가 올리는 원격 제어 강의에서 나올 거고 나중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저희는 강의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노출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구조가 좀 이상한데 이거는 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원격 제어할 때 제가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LS 증권 해외 주식 기본기에 최적화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상한 문법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또 안내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라쿤님이 다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계좌 정보 입력했으니까 파일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은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파일에서 이제 방금 만들었던 거를 불러와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트 해주겠습니다. 먼저 src 폴더 안에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config 폴더 안에 만들었으니까 config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크립토월렛이라는 파일을 불러올 거니까 이걸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불러올 거는 이제 크립토월렛 파일에 있는 크립토월렛이라는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입력 안 하시고 그냥 별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눈에 확실하게 보여서 이게 무슨 역할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그인 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코어 폴더를 클릭하셔서 파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xasession.py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LS증권 싱 API에서 공식 문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XA 세션이 이제 로그인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XA 리얼이라는 것도 있고 XA 쿼리라는 것도 있는데 각각이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담당하는 거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계좌 잔고나 아니면은 틱 데이터, 분봉 데이터 같은 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 할 친구는 XA 세션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을 XA 세션. 이제 클래스를 두 개 만들어 줄 건데요. 처음에는 XA 세션에 리시버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는 XA 세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에 거를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제 각 역할이 뭐냐면 XA 세션이라는 클래스에서 저희가 로그인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계좌번호를 요청하든지 하면 여기 있는 액션 리시버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수신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위에서는 데이터를 수신받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시버 클래스에서 변수 하나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self.parent라고 해서 변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이제 XA 세션이라는 클래스에서 변수를 저장을 해서 사용할 텐데 이 리시버라는 클래스에서 세션에 저장된 변수를 사용하려면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두 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이 로그인. 인자 값으로는 두 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코드랑 메시지인데 이거는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신받을 때 에러 코드라고 하죠. 에러 코드와 이제 결과 메시지를 수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onConnect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onDisconnect는 이제 서버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 작동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코드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필요한 변수를 두 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self.response고 false라는 변수 이제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essi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DLL 파일 그리고 레지스트리 등록된 거를 여기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옆에 익스플로러 닫아놓고 할 수 있나요? 이거요? 네. 아, 네. 네, 좀 더 잘 보여요. 이제 여기서 코드 더 작성할 건데 그 전에 라이브러리를 몇 개를 좀 불러올게요. 여기에 뭐를 불러올 거냐면은 win32컴의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sys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터미널 단축키가 터미널 여기 있네. 가려졌다. 네. 이거. 만약에 이게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름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거 win32com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조금 다르거든요. 만약에 설치하실 거면은 pip 인스톨에 pywin32라고 입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이윈32 대신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3개가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세션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코드를 입력을 해줄게요. 처음에는 win32.client를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불러올 건데요. 여기 있는 dispatch with event라고 해서 클릭을 하고 인자값을 넣어 줄 겁니다. 두 가지 넣어 줄 건데요. 하나는 XA session이라는 변수입니다.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싱 API 설치하시면서 세 가지가 설치가 되거든요. 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XA session이라는 레지스트리를 저희가 이렇게 변수에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수신받을 클래스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위에서 작성했던 이 리시버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self.session이라는 변수에 여기 있는 XA session 리시버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된 겁니다. 그럼 저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self.session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위에 있는 리시버 클래스에 접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arent를 입력하게 되면 위에서 작성했던 self.parent의 그 값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접근을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만약에 hi라고 입력을 해주고 위에서 테스트 삼아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print hi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self.parent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는 여기 parent에 none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밑에 코드를 작동하면서 self.parent에 high라는 값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print high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high가 출력되는지를 볼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high가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XA session이라는 이 변수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를 통해서 위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고 함수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시고요. 여기도 지워주시고, 이제 self.parent에 뭘 넣어줄 거냐면은 XA session 클래스에 self라는 변수를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리시버 클래스에서 세션 클래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또 몇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XA session 클래스에서 만드는 거고요. 함수명을 connect serve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disconnect server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긴 한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버에서 연결을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디스커넥트 서버부터 해주겠습니다. 코드가 제일 짧기 때문에 이제 패스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세션을 불러와서 디스커넥트 서버라는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디스커넥트 서버라는 함수는, 이 함수 이름 자체는 싱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식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종료된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하기 위해서 sys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exit 함수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디스커넥트 서버를 실행하게 됐을 때 API 서버에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넥트 서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self.session을 불러와서 커넥트 서버라는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커넥트 서버도 마찬가지로 싱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이제 서버에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필요한 인자값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api.sec.co.kr 이라고 주소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2000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01 자리에는 이제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모의 투자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투자로 할 거기도 하고 모의 투자를 지원 안 하니까 20001이라고 고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주소도 마찬가지로 모의 투자의 경우에는 API 대신에 데모가 들어가는데 실투자로 할 거니까 A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트 서버 함수는 리턴 값이 있거든요. 이 요청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값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그 값을 re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not res라는 조건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의 의미는 이제 res라는 값에 이제 false가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0이 들어왔다던가 하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들어왔을 때는 아래에서 에러 메시지를 작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는 .session last error라고 하겠습니다. 강의 보셨던 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의에서는 제가 여기서 세션이라는 부분을 빼먹었거든요.
혹시 따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세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last error라는 것도 Sing API의 함수명인데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에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데브 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LS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error message라는 변수에도 .session error message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ing API 함수고요. 이 에러 코드를 저장한 것을 인자값으로 넣어주게 됐을 때 그 코드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반환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에러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서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굳이 코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료 함수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XA 세션 클래스 작성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리시버 클래스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착각했는데 끝이 아니고요. 함수를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윗부분만 이제 리시버 클래스만 좀 작성을 하고 리시버 클래스는 또 간단하니까요. 금방 하고 잠시 쉬다 가겠습니다. 이제 on 로그인 함수에서는 결과값을 출력을 해줄 거거든요. 이게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보여줄 거고 여기서 만약 코드라는 게 0000이 들어온 경우에는 로그인에 성공을 한 겁니다. 0000은 로그인 성공 코드고요. 이때는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작성을 안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작성을 안 했는데 여기서 습점 리스폰스 값을 true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로그인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요청이 서버에 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반환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 코드가 종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코드가 결과를 수신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 루프로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값이 true로 바뀌면서 그 무한 루프가 해제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true까지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0000이 아닌 다른 코드가 왔다는 거는 로그인에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프린트문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문 간단하게 두 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코드와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코드 작성을 하고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는 종료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부분에 있는 종료 코드는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on disconnect 함수는 서버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을 때 발생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프린트문으로만 간단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료 코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시버 클래스는 끝이고요. 이제 나중에 세션 클래스에서 함수 두 개 정도만 더 만들면 로그인은 끝입니다. 한번 좀 작은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저거 좀 더 볼까요? 자, 우선은 지금까지 한 과정이 뭐죠? 이제 로그인 하려고 세팅을 하는 건데 아직 로그인 요청은 안 했고요. 그냥 로그인을 하려고 서버에 통로를 만들어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까지 코드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지만은 그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도 몇 번 왔던 건데 어디서 Sing AP LS 주는 함수고 어떤 게 우리가 만든 함수냐 구분이 안 되더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세션 파일이나 쿼리 파일이나 리얼 파일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거 win32com 클라이언트 함수로 만든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 다음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Sing API 함수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여기서 connect server라고 바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거고요.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self.session, self.query 그런 식으로 변수를 만든 것 뒤에 오는 게 Sing API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것도 위에 on 로그인 on 붙어 있는 저것도 Sing API LS에서 제공되는 함수인 거죠. 네, 맞아요.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걸로 시도해 봤을 때는 결과가 안 오더라고요. 저걸 맞춰서 해야 되는. 네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갱부민님이 이해 안 돼도 따라해 보는 게 최선이겠죠? 보시기 어떤가요?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처음 코딩을 접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안 해보고 이해하기에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하면서 에러 만나면서 이 코드도 제가 한번 일부러 지워도 보고 그때는 뭐가 안 되고 무슨 에러가 뜨고 다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따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 해보다가 이제 에러 만나면은 그 에러 공부도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코드가 왜 쓰이는구나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분전자님이 LS 증권의 A 종류와 싱 API를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라쿠님이 구하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는 키움도 해보고 LS도 해보고 뭐 한투 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설명이 제일 친절한 건 일단 싱 API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프로그램 동사님 강의 보신 분들 중에 대부분 키움이시고 또 많은 분들이 LS 옛날에 이베스트 이용을 하셨을 텐데 설명이 진짜 잘 돼 있는 거는 싱 API입니다. 근데 LS 증권은 딱히 제가 에러를 크게 겪은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은 증권사에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고객센터 응대가 아주 좋아요. 그게 좀 최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충분한 답이 안 되면은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똑같은 질문 한 3번, 4번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해결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뭐 강의 중에 끊었다가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의 다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옆에 있으니까 저도 같이 답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뭐 라쿤님이 답변 주실 거고 라쿤님이 모르는 거는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에 잠깐 홍보만 하면은 우선은 라쿤님은 진짜 수학의 정석처럼 싱 API 해외 주식에 대한 기본기 강의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나만 보면 될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라이브 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유튜브 대중을 위해서 좀 더 쉽고 라이트한 버전으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이 돌아가면서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 컴퓨터 이제 자동으로 돌려 넣으면은 내 프로그램에 내가 원격으로 좀 간섭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통제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여행을 갔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그래서 그 원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번 또 라이브도 하고 해서 끝나면은 또 다른 팀원이 그때는 서버, 가상 서버,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강의를 또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는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가볍게 진행이 될 거니까 한번 재밌게 배우세요. 그러면은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 남겨주시고 우리는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제가 다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엑셀 세션 클래스에서 함수 2개를 마저 만들어 줄게요. 이제 각각의 역할이 뭐냐면 저희가 통로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에 로그인 요청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불러오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크립토 월렛 파일에서 크립토 월렛이라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ID를 변수에 저장해주고 비밀번호도 저장을 해주고 이 상태로 이제 코드를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ID 대신에 PW 밑에 거는 CERT 라고 해서 크립토 월렛에 저장한 ID랑 비밀번호랑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변수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PW면은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다가 로그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elf.session 뒤에 오는 이 함수명은 싱 API 함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적값을 넣어주자면 처음에는 ID,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요. 차례대로 0과 false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0이랑 false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로그인 요청이 서버로 전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만 코드를 끝내면 함수가 종료돼서 로그인 완료 결과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while문을 이용해서 self.response가 not인 경우, 그러니까 부정형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문이 작동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저희가 self.response에 false를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조건문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문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ython com 라이브러리에 pump waiting messages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없이 패스로 이제 while문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를 받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만 코드가 작동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python com의 pump waiting messa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이 상태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 작성했던 이거를 지워주시고 메인 파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금 만들었던 엑셀 세션 파일을 불러올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어 폴더에 있는 엑셀 세션 파일에서 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불러오겠다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init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별 대신
이제 XA 세션 클래스명을 그대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A 세션이라는 변수에 XA 세션을 인스턴스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XA 세션 클래스에 있는 변수나 함수를 이 변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만들었던 connect 서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서버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함수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로그인 함수에서는 크립토 월렛이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크립토 월렛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런 if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실행했을 때만 이 조건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파일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된 경우에는 이 조건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코드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고요. 이제 세션 파일로 이동을 해서 해봤을 때 여기 저희가 작성했던 프린트문이 작동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함수는 끝이 났고요. 저기 부군전자님 질문 하나 올려주세요. XA 세션은 클래스 변수로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XA 세션 클래스에서 이제 변수를 이제 만들어 줬었죠. 그래서 이 변수를 계속 사용을 하려면은 어떤 인스턴스화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클래스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코드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XA 세션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다 끝났네요? 네, 이제 로그인 금방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계좌번호 불러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희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세션 파일로 오셔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패스를 지워서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션에 어카운트 cou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CI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계좌번호의 개수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환받은 데이터를 CN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카운트 리스트라는 변수에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리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 이것 말고 간단하게 대괄호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리스트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반복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계좌번호의 개수를 저희가 반환받았으니까 그 개수만큼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계좌번호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서 account num이라는 변수에 f.session에 count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get account list count를 사용했을 때 여기에 3이 저장이 됐다면 계좌번호가 3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실행했을 때 이제 get account list를 통해서 첫 번째 계좌번호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idx에 1이 들어가게 돼서 idx 1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account num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account list의 인자값에 cnt를 idx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들었던 리스트에 계좌번호를 추가해 주도록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계좌번호 개수만큼 어카운트 넘이 저장이 되고 이제 어카운트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가 돼서 마지막에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 해봐야 하니까 메인 파일에 코드를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 넘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XA 세션에 어카운트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제대로 받아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카운트 넘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과연? 네. 많이 나오네요. 계좌가 되게 많으시네요. 저거 다 교육용으로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다 나오네요. 만약에 계좌별로 매매 전략 구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각각을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리스트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전략을 여러 개를 만들 게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인덱스 0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실거래도 해볼 때 해외 주식, 저 해외 주식 계좌 세팅해 놓은 거 그걸로 해놔야겠네요. 네. 이따가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만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XA 세션 파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희 지금 HTS 켜가지고 어디까지 한 건지 같이 볼게요. 설명드려야겠다. 이게 지금 제가 HTS를 키려고 하거든요. HTS 킬 건데 방금 라쿠님이 알려주셨는데 여기 앉아서 같이 얘기할까요? 라쿠님이 알려주셨는데 HTS 킨 상태에서 API 로그인하면은 HTS가 끊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API 코딩 하는 거를 먼저 실행을 해놓고요. 실행해놓고 HTS는 지연 시세에 로그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연 시세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겠네요. 아마 모바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바일 똑같고요. 우선은 혹시 모르 지금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온 이 과정까지 한 거 맞죠? 지금까지 이제 라쿠님이 하신 게 우리 HTSS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과정을 코드로 똑같이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HTS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LS 증권은 코딩으로도 다룰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혹시 오늘 이거 거래하는 것까지 해보나요? 네. 까지. 그리고 새벽에만 움직이는 해외 주식은 프로그램 매매하기에 딱이죠. 코인이나 해외 주식, 우리 시차랑 안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 매매 돌려놓으면은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게 손실을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도 많이 내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일단은 HTS는 계속 켜놓을까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프로그램을 하면은 국내 주식 돌리잖아요. 해외 주식도 돌리고, 그리고 또 로직별로 프로그램을 막 3, 4개, 5개씩 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실력 더 들면은 코인도 돌리고, 그리고 선물과 옵션까지 돌리시는 분도 아주 가끔 계시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화이팅 해보죠. 일단 잘 나오네요. 이건 옆에 질문 주셨는데 클래스 메서드 작성할 때 스네이크 케이스를 쓰면 동작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스네이크 케이스가 그 함수명 작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메서드면은 이 함수 작성할 때 말씀이신가 보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물어보신 게 맞다면은 함수 작성할 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 대신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리시브 부분에 이런 것들 on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Sing API에서 이렇게 써라라고 안내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따라 써야 돼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동작 안 됩니다. 방금 딱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작성하시면은 결과가 안 받아집니다. 맞아. 만약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밑에서 이제 SS 세션이라는 거를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코드가 화면 바꿔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불구선자님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설명드릴게요. LS 증권에서 이렇게 쓰라고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우리가 LS 증권은 Sing API를 설치를 하죠. 그러면 우리 레지스터리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파이썬에 쓸 수 있게 끌어옵니다. 끌어올 때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코드 컴파일러 작업이 돼야 돼요. 코드 변환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그걸 일일이 코딩할 수 없으니까 디스패치 위드 이벤트스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SSS이라는 거를 이제 불러옵니다. 메모리상에서. 이 이름은 Sing API, LS에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LS 증권에 프로그램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아온 거를 나중에 우리 파이썬에서 제어를 해야 되죠. 그 제어를 이 클래스에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스턴스로 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든 뭘 하든 동작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LS 쪽으로 가고 LS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LS 처리가 돼서 여기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로 전달이 되면은 이것도 LS 정해놨는데 우리는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받을 거라고 지적을 했으면은 이 함수랑 이런 함수를 넣어. 특히 이거는 필수야. 이런 게 그 개발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똑같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내부적인 동작 방식은 저도 코드를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선은 Sing API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레지스터리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데이터를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요청된 수식값들을 여기다가 받아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설명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개발자 문서에 이렇게 써라 라고 나와 있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 on 어쩌고 저쩌고 외에는 다 우리가 만든 함수예요. 우리가. 그리고 on 어쩌고 저쩌고 붙어 있는 거는 다 LS 증권 거기 개발해서 개발 문서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 오늘 새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면서 한번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이제 로그인은 끝났으니까 세션 파일은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제 코어 폴더를 클릭하시고 파일 추가를 해서 xquery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구조 자체는 세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션에서 사용한 거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임포트 된 3개를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클래스도 2개 만들어 줄 겁니다. 클래스명을 xa query receiver 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query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클래스에는 또 변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self.parent라고 해서 none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2개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on receive message, 다음 on receive data입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는 Sing API 내부 함수니까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쿼리 함수로, 쿼리 클래스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변수 몇 개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져올 데이터가 뭐냐면 계좌 잔고 딕셔너리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미체결 잔고 데이터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금까지 가지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요청도 많이 있는데 저는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실 미체결도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넣어 놓겠습니다. 네, 쿼리 클래스부터 다시 볼 건데요. 저는 이제 init 함수에서 변수 세 가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까 끊겼으면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계좌 잔고를 저장하는 self.accountDict라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미체결 데이터를 저장하는 outstanding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을 저장하는 디포짓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요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거는 request balance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적으로 계좌 잔고 요청 함수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잔고 요청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세션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세션 클래스에 있는 세션부터 해서 이 셀프까지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션 대신에 지금은 XA 쿼리 클래스니까 쿼리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 변수명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인 사용하시고 싶으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두 부분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XA 세션 대신 XA 데이터셋,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XA 쿼리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든 XA 쿼리 리시버 클래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쿼리 함수에 대한 변수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제일 먼저 self.query.res 파일 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이 변수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 res 폴더를 열어야 되는데 혹시 어디 RS 폴더? 혹시 데브 센터 여기 있겠죠? 네, 맞아요. 데브 센터를 보실 건데요. 모의 투자 로그인 하시면 안 되고요. 실투자 로그인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해외 주식 신청 안 하셨으면 API 신청도 하셔야지 해외 주식 파트가 보입니다. 여기를 다 접어버리면 여기 해외 주식이라고 나오게 되죠.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니까.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RES 폴더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일이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RES 파일이 준비가 안 된 건데 여기서 저희가 종합잔고 평가 API라는 COSOQ 00201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는데요. RES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무슨 TR 요청을 하려면은 이렇게 RES 파일을 받은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TR들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잔고 평가랑 예수금 조회랑 여기서 계좌 주문 체결 내역 조회라는 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ES 폴더 안에 파일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코드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파일 경로를 넣어 줄 건데요. RES 폴더 경로 자체를 복사를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계좌 잔고 요청 함수명이 COSOQ 00201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명을 그대로 확장자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데브 센터를 다시 같이 보시면 종합잔고 평가에서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력해야 되는 게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기준일자, 통화코드, 해외증권 잔고 구분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필드 속성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뭐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서 계좌번호의 경우에는 저희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비밀번호도 제 계좌 비밀번호. 그 다음에 기준 일자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빈 값을 넣어 줄 거고요. 통화 코드에는 이제 all은 전체, USD는 미국이고 해외증권 잔고 구분 코드에서는 뭐 전체 일반 소수점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뭐 본인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 저희가 세팅을 조금 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세팅을 조금 해줄 건데요. 이거 사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self.set field data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일일이 데이터를 적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 상태로 in 블럭 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제 자세한 건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REC CNT를 제일 먼저 적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는 건지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REC CNT 그 다음 0 그리고 빈값을 넣어주는 건데요. 데브에스 센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를 여기 0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0의 의미는 0 인덱스의 값을 대입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들은 공통적으로 0이 첫 번째 인덱스 값이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게 ACNTNO라고 계좌번호인데 여기도 ACNT에서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RES 폴더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계좌 정보 요청할 때 사용하는 파일이 COSOQ00201이죠.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보내기 여기 그게 연결 프로그램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앱에 보면은 메모장이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이거 체크는 일단 해제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브 센터랑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위에 보시면 처음에 인블럭 1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블럭 1이라는 게 여기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C CNT REC CNT 그 다음 ACNTNO ACNTNO 이런 것처럼 순서 그대로 메모장에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복사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아랫부분에도 아웃블럭 1과 아웃블럭 2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도 같은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utils 폴더를 클릭해서 파일 하나를 tran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꼭 utils 폴더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저장을 하셔도 되고 이제 코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docstring이라는 변수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아이템 리스트의 역할이 뭐냐면 데브센터에서 여기 있는 변수명과 어떤 한글명을 구분해서 아이템이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는 docstring.split 이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일단 메모장에 있는 end 윗부분부터 긴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docstring에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고 이 상태에서 필요한 데이터 여기 있는 레코드 개수랑 REC CNT 같은 것만 뽑아서 아이템 리스트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 과정을 가질 건데요. 여기서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역/n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역/n은 이제 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줄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는 거를 역/n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리스트가 반환이 됐는데요. 스플릿 함수 사용했으니까 리턴 값은 자연스럽게 리스트가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원소로는 빈 값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레코드 개수부터 5까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걸 보시면 레코드 개수부터 5까지가 이렇게 원소 하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역/t는 여기 있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탭이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역/t도 두 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인자값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원소 하나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것도 계좌번호부터 해서 20까지가 저장이 됐을 거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맨 앞에 있는 이 빈값과 맨 뒤에 있는 빈값을 없애줄 겁니다. 여기서 대괄호를 열고 1,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이제 반복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res라는 변수에 데이터의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겁니다. 근데 구분 값으로는 콤마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원소가 지금 원소 하나거든요. 이거를 컴마를 기준으로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코드로 출력을 해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있는 레코드 개수 원소 하나, RECCNT가 원소 하나, 그리고 RECCNT 똑같이 원소 하나 이런 식으로 자리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템이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제 아이템에는 여기 있는 RECCNT라는 걸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아이템 2에는 앞에 있는 한글명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데이터의 인덱스 값이 1인 거를 넣어주고요. 그다음 아이템 2에는 인덱스 값이 0인 걸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아까 출력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t라던가 띄어쓰기라던가 불필요한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함수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replace 함수고 t를 빈 값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점부터 해서 끝까지를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백을 넣어서 공백을 빈 값으로 바꿔주고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콜론이라고 하죠. 세미콜론 이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리스트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맨 앞에 인덱스 값만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또 문제가 생겼네요. 오타가 생겼나요?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풀리지 않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저거 데이터 데이터가 아니라 RES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제가 실수했네요. 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구전자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도 이제 도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 된 코드들과 한글로 된 이름들을 리스트에 각각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컴피그 폴더에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름을 메뉴 리스트로 하고요. 이제 여기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을 밸런스 인 블럭 코드라고 하고요.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드라는 리스트에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리스트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거를 복사해서 두 번째 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아웃블럭 1부터 아웃블럭 3까지 4까지 있네요. 이걸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아웃블럭 4고요. 아웃블럭 4에 해당하는 거를 똑같이 end 윗부분부터 begin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트랜스 파일에 있는 덕스트링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앞에서 했던 과정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름은 밸런스 블럭 코드라고 하고 같은 걸 복사를 해서 네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걸 복사를 해서 코드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걸 복사를 해서 네 번째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세팅은 끝이 났고요. 이제 쿼리 파일로 이동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지워 주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코드 여러 개 작성하는 거를 피하고 반복문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고 반복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전에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데이터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원래 여기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한 번에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코드 개수 보시면은 00001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 원소에 00001 그리고 두 번째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줄 건데 이거는 계좌번호에 어카운트 넘 비밀번호에 패스워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메인 파일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거를 인자값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파일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시 데브센터를 보시면 기준 일자는 빈값입니다. 그래서 공백을 넣어 줄 거고요. 통화 코드에는 저는 USD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증권 잔고 구분 코드에는 전체로 00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공백, 그 다음엔 USD, 그 다음엔 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데이터스에 있는 원소 개수만큼 반복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build data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인젝값을 넣어 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모장을 여셨을 때 위에서 여기 있는 인블럭 1까지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젝값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메뉴 리스트에 만들었던 이 리스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불러올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메인 파일에서 먼저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메뉴 리스트를 불러와서 저희가 저장할 리스트가 좀 많기 때문에 별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쿼리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 인 블럭 코드에 IDX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 0 그리고 데이터스의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데이터 입력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self.query.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좌 정보 요청을 할 때랑 미체결 요청을 할 때 그리고 예수금 요청을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거를 따로 함수로 구현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이제 위쪽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름을 request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es는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self.query.request 기본 값으로 false를 사용하고요. 파일 요청을 할 때 연속 조회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 true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fals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퀘스트 함수는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아마 0이 반환이 될 겁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음수값이 반환이 되는데 그거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서버에 날아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결과로 반환이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무한 루프로 기다리는 코드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while.response로 하고요. 세션 파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python pump waiting message 함수로 계속 대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청을 여러 번 할 거니까 이제 세션 파일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세션 파일에서도 쿼리 클래스에서 세션 클래스에서 요청을 하고 리시버 클래스에서 결과를 반환을 받는데 거기서 리스폰스를 true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요청에서 리스폰스 값이 이미 true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코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건데 .response를 false라고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리스폰스 변수를 안 만들었네요. 여기서 init 함수에 def.response를 fals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quest 함수를 저희가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밸런스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request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파일로 돌아오셔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ccount dict에 이제 XA 쿼리를 사용할 건데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로 해주겠습니다. 복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접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세션 대신에 쿼리라고 하고요. XA 세션 대신에 XA 쿼리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쿼리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XA 쿼리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됐고요. 여기서 쿼리에서 밸런스 함수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붉은 잠자리가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아마 여기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리턴으로. 네, 붉은 잠자리님 말씀대로 이제 데이터 요청에 실패했는데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계속 무한 루프에 걸리니까 아마 리턴 함수로 함수를 종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코드를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에러가 하나 떴는데 이제 이 경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덱에를 갖다 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쿼리 파일에서 한번 슬래시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퀘스트 밸런스 할 때 저희가 인자 값을 2개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전달을 안 해줘서 에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account num을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는 스토어렛에 있는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러가 뜨는데 이제 요청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저희가 리시버 클래스를 수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시버 클래스를 조금 손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on receive 메시지 함수는 데이터 요청했을 때 결과를 메시지로 반환해주는 함수고요. on receive data 함수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on receive 메시지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2개를 넣어줄 겁니다. 셀프 뒤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드와 메시지를 넣어줄 건데요. on receive 메시지 함수는 인자 값이 3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언더스코어 처리를 해주시고 코드와 메시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f스트링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드, 그 다음에는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폰스를 true라고 해주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리턴을 안 넣었으면은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도 여기서 true로 바뀌기 때문에 while문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되고요. 리턴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true로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on receive data 함수에는 조건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을 이벤트가 POSOQ00201인 경우입니다. 이건 아까 계좌 잔고 요청하는 tr의 코드명이었죠. 그 전에 이제 셀프 뒤에 변수를 하나 넣어줄 건데 이름은 이벤트입니다. 이제 어떤 요청을 했냐를 이벤트라는 변수로 반환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조건문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stdict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메모장을 보시면 out+4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저장을 했는데 맨 뒷부분을 보시면 occurs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오컬스가 뭐냐면 이제 한 번 데이터를 받아와서 바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계좌 잔고에 세 종목이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고 하면 각 종목의 데이터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씩 가지고 오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하자면 먼저 count라는 변수에 self.parent의 쿼리에서 블록 cou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out블럭사에서 제 계좌에서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만큼만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 하나가 있다면 하나만큼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값으로는 저희가 입력하는 것보다는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요. COSOQ 00201 out블럭 4까지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반복문으로 카운트에 저장된 숫자만큼 반복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밸런스 아웃블럭 코드의 리스트 원소 개수만큼을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out블럭 코드라는 변수에 밸런스 out블럭 코드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올 건데 인덱스 값이 idx인 경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받는 데이터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아까 데이터 요청할 때는 set field 데이터를 사용했던 것처럼 가져올 때는 field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값으로는 위에 붙여넣기 했던 out블럭 4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out블럭 코드와 cnt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cnt는 아까 occurs 속성 때문에 만들었던 count 변수의 숫자입니다. 여기 있는 인자값이고요. 이 상태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입력하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 상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우. 비밀번호 오류. 잠깐만요. 지금 제 해외 주식 계좌 쓰고 있어가지고요. 비밀번호 잠깐 바꿀게요. 잠시만요. 저 비밀번호 좀 확인할게요. 자, 해결했습니다. 못하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메인 파일에서 이제 어카운트에서 리퀘스트 밸런스를 작성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pwd라고 작성을 했었는데 계좌 비밀번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CCPWD라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2회 남았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틀리면은 진도 못 나가거든요. 잠깐만요. 우선은 저는 HTS를 켜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요. 여기서 먼저 비밀번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계좌번호 비밀번호 넣으려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계좌번호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좌마다 비밀번호 다르신 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그러면 계좌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좌부터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0을 해버렸는데 그럼 0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를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여기에는 계좌는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은 한번 찍어서 봐야겠네요. 네.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전자님. 큐현님도 오셨네요. 이 중에서 네. 제가 지금 계좌가 많죠. 이거 강의 찍느라고 막 계좌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좌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없네요. 여기. 이건가 보다. 그쵸? 네, 맞아요. 01234 4번째네요. 좋습니다. 이번에 수정을 저 한번 설명해주고. 지금 이게 이제 프로그램 동사님이 계좌가 많으셨는데 저는 0으로 설정을 해서 첫 번째 계좌번호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지금 입력한 비밀번호가 달라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계좌로 바꿨고요. 아마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우리 뒤에 한 번 나왔어. 다른 4회 나왔다. 이쪽 비밀번호 틀렸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혹시 실수했는지. 계좌는 해결됐네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아까 세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잘못 써놨어요. 이거 제 실수입니다. 이거잖아요. 제 실수. 자, 이거 제 실수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다른 걸 써놨어요. 참고로 이거 제가 이전 라이브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 그런 거 쓰세요. OS get env 이런 환경 설정 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원격 강의 할 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 계좌로 쓰시면 돼요. 비밀번호도 지금 본인 비밀번호로 쓰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 상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안 되면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이제 이거를 딕셔너리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이제 쿼리 파일에서 이 부분에 프린트 부분을 지우고요. 이제 데이터 밑에 item.append 함수로 데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은 바로 아래에 코드는
아이템 1이라고 해서 이제 변수를 저장을 해줄 건데요. 이제 여기 차례대로 저장되는 데이터 중에 인덱스 값이 1인 데이터가 종목 코드입니다. 데브 센터를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에 위치한 게 단축 종목 번호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카운트 딕트에 값으로 코드를 넣어주고 이제 여기 저장한 아이템을 딕셔너리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딕트와 zi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인자 값을 두 개를 넣어줄 건데 첫 번째로는 밸런스 블럭 네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템 리스트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밸런스 인 블럭 내려갔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밸런스 아웃 블럭 네임에 있는 원소 하나랑 아이템에 있는 원소 하나가 쌍으로 묶여서 딕셔너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메인 파일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한 번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보시면 이제 딕셔너리 안에 BSGF라고 종목 코드가 적혀 있고 그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한 번에 다 생겨버렸네요. 이 딕셔너리 보면 BSGF라는 키 값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보시면 NIO라는 종목 코드가 또 적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하나에 종목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계좌 요청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체결 잔고도 요청을 해볼 건데요. outstanding이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데브 센터를 보시면 미체결은 계좌 주문 체결 내역 조회 요청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인자 값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작성했던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대신에 outstanding이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까 인자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넘과 패스워드는 그대로 두고요. 이제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RES 파일 네임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미체결 조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00102라고 돼 있고 RES 폴더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열어주겠습니다. 이제 계좌 잔고 요청할 때랑 똑같은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인블럭에서 엔드 윗부분부터 비긴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트랜스 파일에 넣어주시고요.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메뉴 리스트로 이동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outstanding in 블럭 코드 그리고 복사를 해서 마지막에 네임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의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네임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을 할 때는. 그래서 뭐 안 하셔도 되고 하는 김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고 한글 부분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웃블럭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제 아웃블럭도 다 사용할 건 아니고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있는 아웃블럭 3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엔드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트랜스 파일에 넣어주시고요. 실행을 해서 메뉴 리스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outstanding out 블럭 코드로 하고요. 복사를 해서 네임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한글 부분도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로 다 만들었습니다. 계좌 잔고 요청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인자 값들을 보면 차례대로 레코드 개수, 조회 구분 코드, 역순 구분 코드 등 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고요. 뭐를 입력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필드 속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클릭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빈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준비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인자 값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 속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으로 set 필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래서 인자 값으로는 여기 begin 윗부분에 있는 인블럭 1까지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복사해서 파일명을 바꿔주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여기 리퀘스트 밸런스에 있는 파일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밸런스 인블럭 코드가 아니라 outstanding 인블럭 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청 함수는 끝이 났고요. 이제 위로 이동을 해서 여기 아랫부분에 조건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벤트명이 방금 복사한 파일명인 경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위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전체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줄부터 코드를 조금씩 수정을 해줄 건데 account dict 대신에 outstanding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에 있는 뒷부분에도 아까 메모장에서 COSAQ00102 아웃블럭 3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있는 get field 데이터에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당기셔서 여기 있는 밸런스 아웃블럭 코드 대신에 아웃스탠딩 블록 코드를 적고요. 밑에도 밸런스 아웃블럭 네임 대신에 아웃스탠딩 아웃블럭 네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제 위에 작성한 아웃스탠딩 아웃블럭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웃스탠딩을 복사를 해서 어카운트 딕트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카운트 딕트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딕트 대신에 아웃스탠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요청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계좌 잔고가 출력되는 거는 조금 수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위쪽에서 print account dict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self.parent.account를 넣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return을 나중에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청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제 리퀘스트 밸런스가 아니라 아웃스탠딩이죠.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체결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금을 요청을 해볼 건데요. 위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request outstanding 대신에 deposit이라고 하고요. 주석에서는 예수금 요청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이제 계좌 잔고 요청 대신에 체결 잔고 요청 함수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바꿔줄 건데 예수금 요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02701이라는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했던 메모장은 닫아주시고 여기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이거를 열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과정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랜스 파일로 이동을 하시고 내용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블럭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요. 코드를 실행을 해서 메뉴 리스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deposit in block code 그리고 복사를 해서 네임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된 리스트에서 영어 버전을 위쪽에 한글 버전을 아래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 있는 아웃블럭 3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웃블럭 3입니다. 그래서 end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로 deposit out블럭 그리고 복사를 해서 네임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이제 영어 버전을 위쪽에 한글 버전을 아래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이제 쿼리 파일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를 복사를 하자면 맨 앞에 있는 COSOQ02701을 복사를 해서 파일명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블럭 앞에 부분을 지워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스도 제가 입력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 데이터스를 지우고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필드 데이터도 좀 보자면 아웃스탠딩 부분을 지우시고 디포짓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 함수는 끝입니다. 이제 요청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앞에서 작성하셨던 거 계속 복사 붙여넣기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 클래스로 돌아가서 조건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기 전에 아웃스탠딩 프린트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포문 아래에 아웃스탠딩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조건문으로 이벤트명이 예수금 요청 코드인 경우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예수금만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posit은 self.parent.query field 데이터로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필요한 인적값으로는 여기 있는 out 플러스 3까지를 복사를 해서 처음 인적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불러올 데이터는 데브센터에서 out 플러스 3를 보시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자값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0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예수금 불러오는 거는 끝이 났고요. .query parent deposit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리시버 클래스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쿼리 클래스로 내려오셔서 리퀘스트 밸런스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 아랫부분에 have account outstanding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아랫부분에 return self outstanding 예수금도 마찬가지로 return self deposit을 해주셔서 메인 함수에서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필요한 요청은 끝이 났고요. 메인 파일에서 마지막으로 예수금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예수금 요청 함수도 마찬가지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니까 복사를 해서 안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쿼리 요청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리얼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코어 폴더에서 이 리얼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하셨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세션 파일에서 위에 있는 세 개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클래스 real receiver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xa real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리시버 클래스에서도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self.parent는 none이라고 하고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on receive real data 여기서도 인적값으로 이벤트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수신받는 데이터를 이벤트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따로 뭐 수신받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패스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리얼 클래스를 손보겠습니다. 여기서 .response는 false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쿼리에서나 세션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win32com 라이브러리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데브 센터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리얼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해외 주식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리얼 요청을 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스턴스 하나로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제 AS0, AS1, AS2, AS3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요청한 AS3만 데이터를 수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객체별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씩 누르면서 RES 파일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가 다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코드로 돌아와 보면 이제 .realDict라는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이거를 함수랑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요청하는 객체를 담을 거고요. 여기서 아이템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헤더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 차례대로 실시간 체결, 실시간 호가, 주문 접수, 주문 체결, 주문 정정, 주문 취소 이런 것들을 넣어 줄 겁니다. 이제 딕셔너리 키 값으로 사용하려고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all header in 라는 반복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리얼은 이제 세션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제 인제값을 조금 수정해 주자면 x dataset은 xa 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세션을 지우고 리얼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얼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리얼 지금 클래스의 셀프 변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딕셔너리에 헤더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를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체결을 담당하는 인스턴스가 이제 아이템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고 실시간 호가, 주문 접수, 주문 체결 등의 인스턴스도 딕셔너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되었고요. 이 상태로 저희가 요청을 할 게 뭐냐면 해외 주식 체결과 해외 주식 호가입니다. 그래서 GSC와 GSH를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름을 GSC 그리고 GSH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실시간 체결 데이터,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실시간 호가 데이터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세션이나 쿼리에서 했던 거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self.session을 만들어 두고 여기서 한 것처럼 self.session. 함수를 이용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리얼도 비슷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리얼은 .real 실시간 체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방금 저희가 리얼 오브젝트에 저장했던 실시간 체결 인스턴스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리얼 file name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res 폴더를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gsc.re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러가 발생했었으니까 역슬래시 대신 슬래시로 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real.set field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데브 센터에서 실시간 주식 체결을 보시면 필요한 인자값이 키 심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는 in block
다음 키 심볼.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RS 폴더에서 GSC 파일을 한번 열어보자면 여기에 아웃블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웃블럭 1 그리고 뭐 인블럭 1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여긴 숫자가 없고 인블럭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인블럭을 작성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키 심볼밖에 없기 때문에 키 심볼 하나만 단독으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키 심볼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키 심볼이 뭐냐면 이런 것처럼 거래소 코드와 종목 코드를 같이 넣어주는 값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exchange code라는 변수를 추가해주고 심볼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xchange code와 심볼을 합친 거를 인자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테슬라를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 코드에 82를 넣고 심볼에는 TSLA라고 해서 심볼을 넣어 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소 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제 어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할 건데요. 실시간 데이터 리퀘스트는 조금 함수가 다릅니다. device real 데이터라고 입력을 하셔야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요청이 되고요. 이제 GSH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실시간 체결 대신 실시간 그 다음에 한 파일명도 GSH 이 상태에서 GSH 파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블럭 숫자는 없고요. 키 심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복사를 해서 뒤에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 호가 요청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리시버 클래스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조건문으로 만약에 이벤트가 실시간 체결인 경우 이제 먼저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엑셀 쿼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메뉴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과정을 좀 가질 건데요. 이제 인블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입력 저장을 하진 않고요. 아웃블럭만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트랜스 파일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영어 버전을 위쪽에, 한글 버전을 아래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SH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아웃블럭에 있는 게 좀 많은데 엔드 윗부분부터 비긴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이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때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빈 공간은 직접 지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려면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 돼서 번거로워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블럭 그리고 복사를 해서 네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영어 버전을 복사를 해서 위쪽에, 한글 버전을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리얼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리시버 클래스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반복문으로 GSC 아웃블럭 코드에 있는 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웃블럭 코드 이 리스트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쿼리 파일에서 메뉴로 오시면 저희가 입력했던 임포트 문을 복사를 해서 메뉴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졌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편하게 가기 위해서 쿼리 파일에서 이 요청했던 반복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것부터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에서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들여쓰기를 하나 줄여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밸런스 대신에 아웃블럭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arent.query가 아니라 이제 리얼 딕트에 저희가 저장을 했으니까 리얼 딕트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실시간 체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실시간 체결에 있는 아웃블럭을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웃블럭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블럭 코드 마지막에 있는 CNT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지워주시고요. 프린트 함수로 아이템을 출력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실시간 호가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if 문으로 바꿔주고 GSH 나머지도 GSC라고 되어 있는 거를 H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이 났고요. 이제 메인 파일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 요청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XA 리얼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근데 XA 리얼 클래스를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하실 때 실수를 제일 방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작성했던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잠자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호가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시간 요청을 할 종목을 조금 골라야 하는데 저는 이제 유명한 테슬라랑 애플이랑 아마존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문으로 종목 코드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xreal.sc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h도 넣어주시고요. c 함수에 필요한 인자값으로는 이제 거래소 코드와 종목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입력한 걸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드가 82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고정 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활용을 하실 거라면 종목 코드랑 거래소 코드를 같이 묶어서 저장을 한 뒤에 따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데이터를 요청하라고 코드가 종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조금 이제 while문을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시로 python.com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python.com dating 메시지 함수를 불러오고요.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됐는데 중간에 빈값이 발생하고 있네요.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 체결 딕셔너리 불러오는 것 안에서도 코드가 맞겠죠? 여기서 틀리는 경우는 네, 한글은 띄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GSH 주석하고 실행해봤다. 메인에서 역시 체결이 문제인데 체결적인 문제네. 네, 아웃블럭 코드도 출력해봤어요. 이거요. 부감자님 저것도 확인해봤다. 아 저기 코드가 두 개네요. 어. 아 역시 어, 부감자님 대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못하셨습니다. 이거 해결 못할 뻔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잠자리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잘 출력되네. 그럼 이제 호가랑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력이 잘 되네요. 그럼 이제 실시간 체결이랑 호가 데이터는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브센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AS0부터 AS4까지를 구현할 겁니다. 각각이 뭐냐면 이제 제가 주문을 넣었을 때 주문이 접수되는 거를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밑에 거는 체결이 될 때 출력되는 함수. 밑에 거는 정정 주문을 넣었을 때 함수, 밑에는 취소 주문을 넣었을 때 함수, 그리고 주문이 거부됐을 때 이제 수신되는 함수입니다. 이거 한번 볼 수 있나요? 방금 실시간 체결 나왔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종목 하나만 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테슬라만 한번 확인을, 이것도 체결로 할까요? 네, 체결만 보죠. 주위에 있는 게 차트에 테슬라 틱이랑 밑에랑 가격이 13. 얼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빨리 지나가서 네. 잘 보이진 않네요. 지금 이게 체결 가격 그렇죠? 체결 네. 가격. 체결 가격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네. 여기서 못 보면 되니까 이게 체결 가격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걸로만 보면 돼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 나와 있잖아 체결 가격. 저는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이거든요. 이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터지죠 갑자기요? 첫째 호가창. 호가창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잠자리님이 호가창도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요. 호가창이 저기 저기 있네요. 빠른 호가 주문이나 저런 걸 보면 돼요. 이거요. 이거든. 동일이 그러시고 나오는 거 API 돌려가지고. 참고로 지금 지연입니다. 실시간 지연. 위에 15분 지연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HTS 지연 데이터입니다. 지금 API 테스트 한다고 HTS는 지연 시세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API가 다 맞았던 거하고 있네. 네네. 그러면은 한번 아까 전에 그 잠자리님이 네. 호가도 한번 봐달래요. 호가도 한번. 15분 지연 써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연 때문에 호가 수량이나 이런 게 맞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맞을 거예요. 어차피 HTS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API 똑같이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 볼까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임포트를 해서 Q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Q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리스트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선입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첫 번째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어온 경우에 저희가 get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get 함수를 사용하면 두 번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 리얼 클래스에서 변수로 self.q는 이제 q 라이브러리에 있는 q라는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프린트 대신에 self.parent.
Q에 put이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넣어 줄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는 실시간 체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dict랑 zip 함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는 gsc out 블럭 name 그리고 아이템을 넣어 줄 거고요. 이제 호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 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 호가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는데 실시간 체결 뒤에 리스트를 닫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괄호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괄호를 지워 주시고 이 부분에 괄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 호가 그리고 dictZip이라는 함수로 만들어낸 딕셔너리가 리스트 형태로 Q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메인 파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while true 안에 코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not xareal.q가 비어있지 않은 경우라고 조건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다는 거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데이터는 여기서 q를 불러오셔서 함수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들어온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데이터는 이제 q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프린트로 하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 프린트 함수가 작동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고 만약에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계속 데이터를 수신받는 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데이터 프린트 부분은 지워 주시고요. 다시 리얼 파일로 돌아가서 함수를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asn으로 하겠습니다. asn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as0부터 as4까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차피 이게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인블럭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 headers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위에서 작성했던 리퀘스트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에 필요 없는 여기 실시간 체결이랑 호가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하나 만들어서 헤더스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리얼은 이렇게 이제 저장된 인스턴스를 리얼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res 파일 네임은 이제 위에서 작성한 주소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f 스트링으로 바꿔주시고요. gsh를 지우고 a 그 다음에 대괄호를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idx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헤더스에 있는 거를 반복하면서 idx에는 0이 들어왔을 때 헤더스 0에는 주문 접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는 AS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반복문에서도 이제 헤더스 1에 해당하는 주문 체결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AS1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시간 데이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조건문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넣어 줄 겁니다. 하나는 elif 이벤트는 0인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벤트명이 1, AS2, AS3, AS4인 경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벤트명이 이 중에 하나인 경우라는 의미인데 사실 else라고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요청을 안 하니까 이상한 데이터를 받을 일은 없고요. 이번에는 else로 한번 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AS0에서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반복문을 작성할 건데 위에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S 데이터들을 딕셔너리 리스트화 해줘야 되는데 RES 폴더에서 AS0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end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를 복사를 해서 트랜스 파일에 넣어 주시고요. 실행한 다음에 파일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0 out 블럭 코드라고 하고요. 복사해서 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0 대신 ASN으로 전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AS0이랑 AS1에서 4까지는 입력해 아웃블럭의 데이터가 다르니까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AS1부터 AS4까지는 전부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 버전을 복사를 해서 이게 중간에 합쳐졌네요. 졌어요. 겹쳤나요? 네, 갑자기 이상하게 됐네요. 뭐지? 아니면은 거기서 저기 잘못 넣어졌나? 시 한번은 됐네요. 네, 이제 영어 버전을 메뉴 리스트에 첫 번째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글 버전을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닫아주시고 1을 열어서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버전을 아래쪽에, 영어 버전을 위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이 됐고요. 다시 리얼 파일로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을 gsh 대신에 as0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실시간 호가 대신에 이제 주문 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아웃블럭은 똑같이 아웃블럭이고요. 여기서도 주문 접수, 그 다음에 GSC 대신에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패스를 지우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하나 더 넣어줄 건데, 만약 이벤트명이 1인 경우 이벤트 타입이라는 변수에 주문 체결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벤트명이 2인 경우 이벤트 타입을 주문 정정, 이제 이걸 또 복사를 하고요. 여기는 만약에 AS3인 경우에는 주문 취소, 4인 경우에는 주문 거부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AS1부터 AS4까지를 한 번에 처리할 때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문 접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벤트 타입, 여기서도 주문 접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벤트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AS0 대신에 ASN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 요청도 이제 끝났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긴장되네요. 네. 물 좀 마시고 왔어요. 아, 네. 이것만 하고 좀 마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 xreal.n 함수를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주문에 대한 요청이 되게 됩니다. 저거 주소 풀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게끔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AS 데이터를 테스트 하려면은 저게 이제 불필요하니까 이 상태에서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걸 테스트 하려면은 그거 주문을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막 넣어도 돼요. 교육용으로 넣어두는 것들이라서 좀 막 써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금이 얼마나 있으시죠? 동전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 네. 그거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팔아도 돼요. 더 사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마이너스 난 거 손절시키죠. 아, 이거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걸로는 주문을 안 해봐서 아, 네, 여기서 이거를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매도 가능 수량 가격을 뭐 4.65달러 부근인 것 같은데 4달러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은 뭐 매도를 하는 경우에 엄청 싸게 매도를 하면은 자동으로 시장가 매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할 때는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하면 자동으로 시장가 매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달러로 한번 매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는 채율이 지점의 호가로 그냥 가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주문 넣었을 때 주문 접수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주문 접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문 체결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등록했던 AS0이랑 AS1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럼 이번엔 한번 그러면 이걸로 하나를 매수를 하는데 이제 네, 이것도 4달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수가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가보다 더 싸니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문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할 거냐면은 주문 정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정정으로 들어가서 정정 단가를 4.3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문 번호가 이거를 4.3으로 바꿔서 정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주문 정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주문 취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거부까지 확인하면 좋은데 주문 거부가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로 주문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HTS로 주문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잘 나오는데 API로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나옵니다. 주문을 처음에 넣었을 때도 주문 접수는 안 나오고 주문 체결이 바로 나오고요. 이제 뭐 정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체결되는 것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주문 함수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 라쿠너리 동사님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 접수를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TR입니다. 이제 TR 목록에서 보시면 여기 미국 시장 주문 API라고 있는데 이걸로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명이 COSAT00301 이제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메뉴 리스트의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파일을 열고 이 내용물을 다 지우고요.
여기 있는 인블럭 코드들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요. 이제 메뉴 리스트로 가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트명을 트레이드 인 블럭 코드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네임은 안 넣겠습니다. 그냥 영어 부분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 블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다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 파일에 넣어주시고요. 메뉴 리스트에 저장하겠습니다. 아웃 블럭 1 코드하고 아웃 블럭 1 네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아웃 블럭 2도 복사를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파일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서 이제 쿼리 파일의 맨 밑에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인자 값이 많은데 이제 차례대로 적어 보자면, 처음에는 카운트 넘 계좌번호하고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취소를 할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기본 값으로는 매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오리진 넘이라고 해서 원주문 번호를 넣어 줄 겁니다. 원주문 번호는 취소할 때만 사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종목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코드인 익스체인지 코드 기본 값으로 82를 하고, 심볼로는 저는 테슬라를 정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방금 매매를 했던 니오라는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살 건지 수량을 정해야 되고, 얼마에 살 건지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가 타입이라는 걸 정해줄 건데, 기본 값으로 00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데브 센터에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주문 유형 코드에 0102, 08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필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없는 것들은 빈 값을 넣어 줄 겁니다. 이제 이거를 코드로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쿼리 파일에서는 self.query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self.query로 가지고 와서 res 파일 네임을 정해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경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파일명을 복사를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rder 타입을 저는 매수라고 했는데, 데브 센터를 보시면 이제 매수에는 01, 매도에는 01, 매수에는 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수라고 order 타입에 넣은 경우에는 02를 order 타입에 저장을 하고, 매도는 01, 취소는 08. 만약에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다시 주문 타입을 확인하라고 출력하고 리턴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함수를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작성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스라는 리스트에 넣어서 할 겁니다. 데브 센터에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레코드 개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주문 유형 코드, 원주문 번호, 계좌 번호, 입력 비밀번호처럼 데이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넣어서 완성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중개인 구분 코드라는 게 있는데, 뭐 빈값이기 때문에 저는 빈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는데, setbuild 데이터로 주문의 경우에는 1입니다. 아까 GSC, GSH 같은 걸 할 때는 인블럭에 숫자가 안 붙었는데, 이제는 또 PR 요청이기 때문에 숫자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블럭 코드를 트레이드 인 블럭 코드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트레이드 인 블럭 코드로 불러오고요. 데이터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제 주문을 넣는 걸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버 클래스로 이동을 해서 조건문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만약 이벤트명이 COSAT00301인 경우, 그러니까 주문에 관련한 이벤트인 경우에는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코드를 복사를 해서 사용할 건데,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occurs 속성이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 아이템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사용을 하나만 할 거니까 여기 아이템이 있네요. 그러면은 다 지워버리고 들여쓰기를 하나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아웃스탠딩 대신에 트레이드 아웃블럭 1 코드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블럭 1에 해당하는 이 값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CNT 부분을 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 0이 있는 경우는 이제 쿼리 파일에서는 0이 무조건 있고요. 리얼의 경우에는 뒤에 부분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parent.q에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로 반환을 해줄 건데 처음 값은 주문 1 그리고는 뒤에는 집 함수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name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근데 리얼에서는 Q를 만들었는데 쿼리에서는 Q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메뉴에 Q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밑에 여기서 Q는 Q 라이브러리에 Q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이 아랫부분은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이걸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1 대신 2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문을 넣었을 때 주문의 결과를 여기서 출력을 해줄 겁니다. 테스트 삼아서 이제 메인 파일에 구현을 해보자면 여기서 저희는 주문 테스트니까 변수를 조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if not by 그러니까 이게 by가 false인 경우에는 매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는 true로 바꿔서 더 이상 중복 매수하지 않게 바꿔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xa 쿼리에 send or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인자값을 넣어줄 건데 제일 먼저 계좌번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는 또 월렛에 있는 계좌번호 소문자였으니까 소문자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문에 필요한 인자값들 기본적인 건 다 세팅을 했으니까 수량은 1로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는 매수를 할 거니까 5달러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면 아마 주문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by 변수를 true로 바꿔주시고요. 주문을 넣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매수 주문 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라고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혼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조회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거든요. 잠깐 비밀번호 좀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체결이 안 됐나요? 그러고 보면 접수만 되고 잠시만. 안 들어간 주문식을 안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코드가 NIO 맞죠? 설마 아니겠죠? 알파벳이 NIO가 맞고 그 다음에 수량도 설정했고 수량은 0개. 여기서 1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저기서 네. 프라이스가 매수. 지금 주문 넣는데 에러가 발생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시브 메시지 나온 거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이 안 된 것 같아요. 해당 종목 번호가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82가 아니라 조금 수정을 해서 펠리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코드가 82가 아니라 81이었네요. 81.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을 넣고 주문 체결이 나왔죠. 이제 투혼을 보게 되면 지금 새로운 주문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매체에 sync AP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ync API로 주문을 넣었고 체결은 2시 11분 57초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가는 5달러로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 자동으로 시장가 매수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매도를 하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뒤에 이제 주문 타입을 매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마 손볼 게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데브 센터를 보게 되면 매도인 경우에는 호가 유형이 확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밑에 3개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가격을 4달러로 하고 한번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도라고 바꾸고요. 매도. 네, 이렇게 되면 매도까지 접수가 되었고 맨 오른쪽에 sync API로 접수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매도까지 끝이 났고요.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하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게 실시간 데이터인데 해당 종목 데이터로 조건문을 작성을 하신다든지 이동평균선 같은 거를 구현을 하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취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매도 대신에 취소를 넣어주시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문 개수나 수량이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리진 넘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테스트 삼아서 하나 해보자면 여기서 4달러를 매수를 넣게 되면은 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정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 불러오면은 주문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289라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여기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주문 번호가 289로 나오고 원주문 번호는 0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데브 센터를 보셨을 때 이제 원주문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문을 취소할 때는 원주문 번호가 아니라 그 주문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거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그것까지 확인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금 넣었던 이 주문이 체결이 안 됐으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잠시 이거를 추적 처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아마 미체결 잔고가 아웃스탠딩에 저장이 됐을 테니까요. 주문 번호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미체결 잔고가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게 계좌번호인 것 같아요. 계좌번호에서 여기서 보시면 원주문 번호가 0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주문 취소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주문 번호가 아까 보신 것처럼 28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아웃스탠딩에 어카운트 넘의 딕셔너리에 주문 번호라고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처리를 풀고 여기서 주문 취소로 오리진 넘에 홀더 넘을 넣어서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취소 주문 접수라고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취소가 완료됐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 안에서 하게 되면은 데이터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쿼리 파일에서도 Q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메인 파일에서 코드를 조금 추가를 해보자면 그러나 이 쿼리에 Q에 empty가 아닌 경우 그럼 위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x의 리얼이 아니라 쿼리로 넣고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얼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매수 주문 넣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매수니까 필요 없고요. 개수가 1, 그 다음에 order price가 얼마였죠? 4달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문 접수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카운트 넘이 이상하네요. 어카운트 넘 아웃스탠딩 담기기 전에 저기 먼저 실행하나 볼게요. 그런가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숫자 처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한번 하고 계좌번호도 한번 출력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비어있어. 취소가 돼버린 건 취소 완료가 돼버렸네요. 없어서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는 지우고 이 상태로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를 지워야 되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수 주문이 접수됐고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는 이제 쿼리에서 받은 Q 데이터거든요. 이제 주문 1에 이제 데이터가 좀 저장이 됐고 주문 2에도 저장이 됐는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 주문 번호라는 게 주문 2 그러니까 아웃블럭 2에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문 취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시간 했죠? 4시간 반이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외 주식 싱 API로 구축하는 방법만 봤고요. LS 증권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LS 증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원테이크로 쭉 가주신 박소리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진짜 고생하셨고 그리고 어찌어찌 우리가 하려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깔끔하네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교육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도 라이브 하면서 막 그냥 건너뛰지도 않고 세세하게 중간중간 다 알려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알차게 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늦은 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